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북 전남 지역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설 규모는 총 23.6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축산시설이 3.8헥타르인데 주로 시설이 망가졌고 가축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관계기관과 인력 장비 등을 총동원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신지식 농업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신지식 농업인에는 30대 청년농인 강원 춘천시의 최동혁 씨, 경북 상주시의 이정원 씨 등 9명이 선정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59명 후보자 중 9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발된 인원의 연령대는 5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이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최종 선발된 신지식 농업인에게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내년 예산이 2조 4,837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기후 대응기금 등에 포함된 산림 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산림자원 관리와 산림재난 대응,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께서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전세 사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담 조직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학계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자문단도 함께 운영합니다. 전담 조직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 등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5G 이동통신 공동이용 적용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일부 지역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만 공동이용 사업 1단계 2차 상용화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1단계 2차 상용화는 제주시 등 50개 시군에 소재한 269개 읍면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동통신사 3사는 2024년 상반기까지 131개 시군에 소재한 읍면 지역에 5G망 공동이용 상용화를 마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지역에서 확인된 시설 개선 사항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와 도로안전공단은 지난 10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 지역 60곳을 점검한 결과 도로 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영역에서 총 45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된 452건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 요인이 기한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2월 말까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가구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4인 기준 37만 2천 원 지원하고 등유 바우처는 가구당 31만 원, 긴급 연료비는 가구당 1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노후주택 처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집수리를 실시하고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를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집중 발생하는 1월을 앞두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분석 결과 최근 10년간 경기도의 1월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930건으로 월 평균보다 136건 많았습니다. 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평균 388건으로
1월 평균 화재 발생 건수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불필요한 소각 행위를 삼가고 소각 시에는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